자,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고윤선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 약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집에서 많이 먹는 해열제와 그리고 소화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 아이 약 먹이는 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죠. 그래서 어른의 약을 함부로 쪼개서 먹이거나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아이용 약을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흔히 사용하는 해열 진통제의 경우도 성인이 먹는 약과는 아이 먹는 약은 다르죠. 네,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용으로 나온 제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아마도 가정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해열 진통 성분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룰인가요? 교차 복용. 네, 많이들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해열 진통제 여기 앞에 보시면 크게는 이제 소위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류, 그리고 덱시부브로펜이나 이부브로펜 계열의 이 두 가지 크게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요즘에는 아기들이 먹기 편하고 보관상의 용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포씩 복용하도록 나와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제형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럽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어블 알약 같은 것, 그리고 좌제나 알약, 일반 알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용량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타이레놀 알약, 추어블 알약인데요. 80mg입니다. 이 80mg은 너무 용량이 작은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은 요거 두 알을 먹이면 160mg가 되는데 160mg는 여기 보시는 시럽 5mg입니다. 밥숟가락 한 숟갈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럽 한 포 같은 경우면 두세 살 정도 아이들, 한 16kg, 15kg 정도 아이들이 먹기에 딱 좋은 용량입니다. 자, 용량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약을 이제 구비해 놓을 때는 꼭 약용 설명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약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을 먹일 때마다 찾아서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약을 이런 시럽이나 알약 같은 것을 토해낸 경우 자꾸만 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좌제 사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상 아이가 열이 나면 엄마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요. 몇 도가 돼야지 약을 먹이고 몇 도까지는 그냥 두고 보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보통 우리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도, 38도 이전까지, 37도 7부 이전까지를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체온은 보통 38도씨 이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38도가 됐다, 우리 아이가 38도 됐다, 그러면 무조건 약을 먹여야 될까요? 엄마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서 잠자는 아이한테 계속 체온계를 삑삑 갖다 대죠. 대면서 38도가 넘으면 깨워서 먹여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먹이는 시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기의 상태를, 그냥 체온보다 아기의 상태를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열이 난다는 건 어떤 신호일까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아이의 체온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럴 때 아이가 만약에 감염이 많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염증이 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열제로도 잡히지 않을 만큼 고열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가 굉장히 처져요. 잘 놀지 않고 이렇게 힘이 없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해열제를 복용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이에게 열이 감지되면
충분히 수분 보충을 해주시면서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분 보충해 주실 때도 차가운 음료라든가 과일 주스,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생수 그리고 보리차를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수건 마사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한번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손발은 차갑고 또 뭐 이마는 뜨겁고 막 가슴은 두근거리고 이렇게 온 몸의 체온이 여기저기가 막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따뜻한 물수건, 차가운 물수건 안 됩니다. 알코올솜 안 되고요. 따뜻한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아이의 손끝부터 사타구니,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마사지 쓸어내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약 복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용법,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혹시나도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성분도 여러 가지 이제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교차 복용을 하실 때도 성분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는지, 계열이 중복되지 않는지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먹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복용 시간도 꼭 넉넉히 떼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열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뭐 6시간 정도까지, 덱시우브로펜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약들은 사이사이에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 복용을 하는 성분이 다른, 계열이 다른 해열 진통제도 각각 2시간 이상씩은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교차 복용하다 보면 도대체 여기 몇 번을 먹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약에 대해서 1일 최대 용량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이하로 먹여주시도록 반드시 그 점은 주의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가 열이 난다는 것은 병원에 가야 되는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로 감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중이염도 그렇고요. 그래서 통증에는 5일, 발열에는 3일 이상 임의로 가정에서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울고 힘들어할 때가 간혹 있죠. 그럴 때 이제 급한 대로 집에 있는 어른용 소화제를 먹여야 되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이들은 아직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용 소화제를 먹였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용 소화제에는 돼지 췌장에서 이제 추출한 판크레아틴 같은 종류의 이제 효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약을 반절이나 반의 반 이렇게 나눠서 먹이기보다는 아이용으로 출시된 어린이용 소화제, 어린이용 배앓이 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몇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먹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배앓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뭐 체했다 이렇게만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변비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화장실을 잘 가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10이 나와야 될 텐데 아이는 매일 4만큼만 변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변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앓이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관찰하시고 소화제를 먹여야 할 때는 반드시 아이용으로 출시된 어린이용 소화제를 먹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해열제와 소화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네,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단골 약국에 약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편에 또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